네, 시장을 흔들었던 주제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는 마감딜 시간입니다. 마감딜 키워드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네, 오늘의 마감딜은 일렉트릭 쇼크, 불기둥 내뿜는 전력주 언제까지라고 잡아봤습니다. 전력주가 오늘도 움직였습니다. 관련해서 자세하게 더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부분은요, 더드림 SNC의 우혜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전력주가 어제도 이야기를 사실 나누기는 했어요. 나누면서 윗꼬리가 달렸는데 이 부분들 어떻게 봐야 할까요? 했더니 대부분 그래도 더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나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네. 있었습니다. 일단 HD 현대 일렉트릭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들어볼까요? 네, 우선 HD 현대 일렉트릭은 아마 어제부터 이 종목 이야기 안 한 분들은 없을 것 없죠. 같다. 네, 너무나 이야기를 많이 해서 또 어떤 곳에서는 와 이거 얘기 그만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전력의 키워드는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정말 역대급 실적을 내놓기도 했고 이게 보면 수치상으로 정말 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뭐 250%가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실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전력이기 때문에 아마 이 계속해서 전력주들의 움직임 지금 가파르게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대부분의 종목들 보면은 사실 올해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. 근데 뭐 잠깐의 조정 이후에 조정받았을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. 조정받았다고 겁먹지 말고 지금이 기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더욱더 좀 비중을 늘려가자. 트렌드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죽지 않을 것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전력주는 우리 모두를 실망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아까 비중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 그런데 잘 가니까 더 담아볼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. 네. 포트폴리오 내에서 전력주의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는 가져가도 괜찮을까요? 우선은 많은 분들 그 투자자분들마다 조금은 뭐 성향과 성향이 다 다르시니까요. 다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뭐 단기적, 중장기적으로 좀 나눠봤을 때 전력주 그래도 30%, 40% 정도는 좀 들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.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과도 뭐 이 이야기 잠깐 나눴지만 요즘에 뭐 흘러가는 섹터들 참 뭐 테마가 너무 심하죠. 뭐 뉴스도 트럼프가. 없는데 네. 그냥 일단 올려요. 맞습니다. 그냥 대장이 따라가면은 같이 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포트 비중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. 뭐 세 가지를 뽑아보자면 저는 화장품, 전력, 식품 이렇게 지금은 조금 아무리 단기성으로 봐도 그리고 또 이 세 종목은 수출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정말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3분의 1씩 나눠서 가져가도 저는 충분히 뭐 올해 3분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좀 잘 업황이 좋아지면서 뭐 공장 증설 이야기도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. 근데 네. 공장 증설을 하겠다는 건 사실 이런 제조업들이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. 그쵸. 어디선가 수주 받을 수 있고 매출 찍을 수 있겠다. 네. 그러니까 지금 한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매출 찍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길게 보고 가도 전력주는 괜찮은 걸까요? 네, 우선 저는 조금은 길게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사실은 지금의 그 전력주 뭐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많이 올라온 LS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종목 사실 신고가입니다. 그러면은 좀 보유자의 영역으로 지금은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오늘 좀 윗꼬리를 달았거든요. 그럼 윗꼬리 달았을 때 최고점에 사신 분들 그렇게 겁먹지 않고 이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뭐 피로감과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그런 당연한 건전한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고 상승 반등을 했을 때 그때 조금 더 분할로 담아가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도 사실은 탄력적으로 좀 올라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종목 자체가 조금 커도 전력주는 최근에 탄력적인 흐름을 좀 많이 봤었거든요. 그래서 단기적이 아니더라도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그래도 무난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네. 오늘 보니까 3%대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. 네. 물론 어제 뭐 HD 현대 일렉트릭 따라서 다 장대 양봉 그리고 조정을 받을 수는 있기는 하지만
또 반대로 보면 어떻게 보면 HD 현대일렉트릭은 또 올랐는데 재룡전기는 떨어졌단 말이죠. 이러면 재룡전기의 힘이 약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우선은 요즘에는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 순환매 장세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. 섹터 관련된 어떤 뭐 밸류체인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들로 섹터별로 순환매 장세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만 요즘은 또 그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 장세가 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볼 수 있습니다. 네. 한꺼번에 같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섹터의 종목들이 한꺼번에 힘차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전력주 보시면 뭐 현대일렉트릭 올라갔다가 그 다음 날은 뭐 LS 일렉트릭 올라갔다 빠졌다가 또 재룡전기 갔다가 재룡산업 갔다가 뭐 가온전선 갔다가 이게 바퀴 돌면서. 한 바퀴 돌면서 올라가서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약하다가 아니라 그런 순서를 좀 기다려라. 이 종목에서도 좀 이제는 순서를 기다려야 될 시기가 아닐까 싶네요. 그럼 LS그룹주는 어떻게 보세요? 우선 LS 그룹주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오, 있어요. 네. 왜냐하면은 LS가 이제 지주사로서 가장 위에 좀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 계열사들이 정말 열일을 해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LS 일렉트릭 뭐 말해 뭐 합니까? 그리고 LS 전선 네. 뭐 이거는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00%다 LS 쪽으로 오는 거고 네. 또 LS 마린 솔루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지금 LS 종목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. 네. 그 종목들 전체적으로 지금 뭐 수출이나 여러 가지 최고의 기술력들 또 해저 산업 해저 케이블에 있어서 지금도 계속 재료가 있기 때문에 네. 그런 부분까지도 본다면 LS 전체적으로 LS만 봤을 때 지금 조금 빠져 있긴 하거든요. 네. 그렇지만 지금 뭐 13만 원 선 오늘 11만 7천 원에 마감을 했는데 네. 뭐 제가 봤을 때는 12만 원 선 밑으로만 빠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LS는 기술적 반등이 좀 나타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LS 일렉트릭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고 뭐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해저 쪽으로 해서 정말 최고의 기술력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탄력 있게 올라갈 거다. 그래서 LS 그룹주 전체적으로 살펴봐도 저는 뭐 여러분들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사실 LS를 여쭤보면서 LS가 뭐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군이 아니잖아요. 네. 이 그룹주 자체가. 그래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엉덩이 무거운 친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네. 또 꾸준하게 잘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. 이렇게 전력주 좀 살펴보고 있는데 전력주 중에서 가장 좀 괜찮다라고 탑픽으로 보고 계신 종목은 어떤 걸까요? 우선 제가 오늘 아까도 앵커님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탑픽으로 좀 꼽아볼 수 있는 거는 재룡 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 네. 뭐 다른 종목들도 사실은 굉장히 다 좋게 보고 있어요. 하지만 지금 시기에서 재룡 전기를 가지고 나온 부분,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미국의 그 전력망 노후화된 부분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. 거의 뭐 70% 이상이 수명 25년을 초과해서 지금 빠르게 교체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혜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 재룡 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 전력하면 뭐 여러 가지 뭐 배전, 뭐 회전, 뭐 여러 가지 뭐 전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 재룡 전기 같은 경우 보면은 그 매출 구성비에서 봤을 때 뭐 차단기나 개팩이나 뭐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제품군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유의미한 그 매출로만 따졌을 때 뭐 변압기의 매출이 거의 100% 가깝다 싶을 정도로 변압기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. 그래서 좀 선택과 집중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여기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뭐 변압하면 재룡 전기 이렇게 좀 이야기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재룡 전기 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네. 앞으로의 그런 부분들 이제는 그 전력이라는 부분이 키워드로 또 올랐잖아요. 네. 뭐 AI 그다음에 폭염. 지금 폭염 때문에 사실 여기 스튜디오도 아무리 시원하게 해도 계속 더워지잖아요. 더워요. 우리가 네. 덥습니다. 좀 땀이 나고 있는데 밖에 나가도 너무 습하고 그래서 이 폭염에 대한 부분도 AI에 대한 부분, AI가 이제 거의 미래다 이렇게 자리 잡은 만큼 앞으로 이 전력에 대한 부분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키워드 좀 핵심 키워드 가지고 가면서 오늘 재룡 전기 좀 괜찮게 보고 있어요. 그리고 어제 크게 올랐고 거의 뭐 18% 가까이 올랐다가 오늘도 약간의 뭐 3% 넘게 4% 가까이 올랐다 지금 뭐 음봉으로 마무리는 됐지만 저는 뭐 이런 주가의 흐름들 뭐 크게 뭐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. 네, 앞으로 더욱더 뭐 신고가를 최고점이 뭐 10만 뭐 700원을 기록을 했었는데 네.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뭐 뛰어넘지 않을까. 그리고 지금 뭐 트럼프발, 뭐 해리스발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
상황인데 사실은 전력은 그 누가 돼도 이거는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. 해야만 하는 거잖아요. 해야만 하기 때문에 전력주 중에서도 다들 뭐 보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 탑픽으로 좀 재룡 전기를 뽑아볼 수 있을 것 가격 같습니다. 전략도 바로 이어서 드릴게요. 네, 최고가가 10만 700원인데 우선 1차적으로 저는 10만 500원까지 10만 5천 원까지 네. 제가 목표가 좀 가지고 왔고요. 그리고 손절가는 8만 원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여러분들 투자하시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장중에 막 움직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 있습니다. 네. 하지만 워낙 많이 올랐던 종목이고 뭐 계속 갈 거라는 시각은 워낙 지배적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아요. 재룡전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마감하고 나서 실적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. LG 이노텍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2분기 영업이익이 1,5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0%가 넘게 올랐어요. 컨센을 찾아보니까 컨센이 1,050억 원 정도라서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. 뭐 고부가 제품 확대로 수익성이 좋아졌다라고 하고 근데 이미 눈높이는 이노텍에 대해서는 네.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실적 잘 나왔으니 이 다음에 주가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 좀 궁금해요. 실적 확인했으니까 네. 뭐 털고 나갈지 어. 아니면 앞으로 더 좋아질지 좀 예측 아닌 예측을 해볼까요? 우선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폰발 이슈가 굉장히 강했었잖아요. 네. 그래서 지금 뭐 실적이 우리가 이미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부분 맞게 떨어져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많이 좀 주가가 빠졌죠. 주가가 빠졌지만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 보면은 저는 이제 종목을 좀 선정을 할 때 제가 돈 많고 탄탄한 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중단기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.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거는 2024년 뭐 전체적인 그런 부분이지만 아직까지도 다른 그런 종목군들에 비해서 저평가된 부분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이폰이 그 접는 아이폰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아이폰에 대한 수요 계속해서 좀 늘어날 전망이고 이제는 그 카메라 모듈 같은 부분도 예전에는 좋은 카메라를 사기 급급했는데 사실 요즘은 카메라의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그 사진을 찍을 때 스마트폰이면 사실 다 되거든요. 그쵸, 이젠 너무 다 좋더라고요. 뭐. 네, 그래서 그것도 이제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진 찍으려면 아이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 요즘 뭐 갤럭시도 갤럭시긴 좋아요. 한데 갤럭시긴 한데 아이폰을 왜 안 쓰냐 이렇게 좀 대놓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네.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거 얼만큼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느냐, 네. 소비를 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기업의 실적에 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LG 이노텍도 최근의 흐름 보면 굉장히 높지만 이전 차트를 끌어당겨 봤을 때 지금의 주가는 사실 반도 오지 않은 겁니다. 그쵸. 네, 그래서 LG 이노텍도 지금보다 더욱 더 좀 올라갈 거다, 상승 여력 충분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LG 이노텍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기대감을 키워냈습니다. 그렇다면 끌고 가서 아이폰 관련주 또 2026년에 접는 아이폰이 나온다면 폴더블 관련주까지 조금 더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. 일단 아이폰 관련주입니다. 지금 아이폰 관련주들 제가 차트 쭉 열어보니까 답답한 친구들 참 많거든요. 내일 뭐 이노텍 실적 잘 나왔으니까 이 친구들 좀 움직일 수 있을까요? 어떻게 보세요? 우선은 요즘에는 좀 따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미 좀 반영이 된 다른 종목들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미 주가에 반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LG 이노텍 같은 경우 그래도 실적이 정말 서프라이즈로 잘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올라갈 것으로는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전부터 정말 4배 이상의 뭐 전망치를 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은 이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주가의 상승은 그래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, 네, 이렇게 그렇죠. 보고 있습니다. 거기에 폴더블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잠깐 반짝했습니다. 말씀드린 대로 아이폰에서 접는 아이폰 내놓겠다 하면서 움직였는데 제가 이것들도 뭐 세경 하이테크 같은 종목들 열어보니까
아, 여기도 답답해요. 네. 계속해서 흘러내리다가 오늘 잠깐 양봉이었습니다. 네.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? 아, 우선 그쵸. 세경 하이테크 지금 아유, 쭉쭉 저 음봉. 네. 깜짝 놀랐어요. 우리가 그래도 말하면서 참 한숨을 쉬면 안 되는데 나오네요. 네. 그렇지만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기업의 그런 봤을 때 사실 부채 비율 대비해서 유보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큰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가총액 한 3천억 정도 되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관련된 종목으로서 조금은 주가의 흐름을 이노텍과 같이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그럼 지금 바닥권인데 버텨요? 우선은 저는 여기 8,000원이죠. 네. 8,000원 선 오늘 바로 이 부분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바로 나올 것 같다. 왜냐하면 이전에 3월에도 계속 이 부분에서 박스권에 움직이고 있다가 다시 한번 네. 튀어 올라줬거든요. 이 부분까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을 하게 되면 여기서 상승 반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. 그런 여력이 좀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도 좋고 아무래도 기업적인 부분에서 좀 부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중기적으로까지도 가져가도 좀 무난할 것 같다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. 네, 차트를 열어보니까 요즘에는 진짜 뭔가 한번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수급이 쏠리지 않으면 다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차트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앞서서도 이야기 들어봤지만 내 순서를 기다리면 뉴스가 한번 터지면 한 번씩은 움직여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버텨내는 힘이 있는 사람이 수익을 내는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더드림 SNC의 우혜진 대표였습니다.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